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게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뛰어들면서 나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저희 그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일론 머스크가 그 사토시 아니냐.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죠. 옛날. 근데 왜 그 본인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어느 전문가분하고 하다 보니까 드러나면 비트코인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창시자를 잡아가두면서 거기서 제재를 가하면 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버블, 뭐 튤립 버블에 비교하시는 분들을 요즘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을 일반인들이 그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하고 같이 이렇게 쭉 같이 오다가 어느 날 디커플링 되기 시작해서 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냥 확 풀어버리면 이건 빠지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대신 아주 유한하게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안전한 자산이라고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가 집중되니까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가격이 오를 때는 뭐 정말 버블이 생기면서 올라가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심해야 되죠. 움직이는 폭이 일단 너무 크고 오늘 얼마였는데 내일 얼마가 돼버리면 이게 화폐 기능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조금 저는 일관되게 약간 비관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통화로서의 기능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일부 기업들이 정말 아까 일론 머스크나 뭐 이번에는 뭐 스퀘어도 그런 상황들까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옐런이 하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옐런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을 대변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투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그런 말 한마디에 뭐 10% 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아주 깜짝 놀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러한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잖아요. 네. 업종, 주식이라면 네. 종목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돈이 자산의 가치를 밀어 올리는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로 내 자산을 이동시킬까? 이제 요 문제가 남는데 이제부터는 그동안 침체했다가 마스크를 벗고 났을 때 부활해서 실적으로 확실하게 받쳐줄 회사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실적을 낼 회사들이 다 간 거고요. 우리 넷플릭스 세상이 됐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벌어질 소비할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묶어서 이걸 뭐 경기 민감주 이렇게 얘기하고 여행, 항공, 뭐 조선, 자동차, 철강, 뭐 건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관점으로 보면 은행주들은 비중을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산들이 뭐 동시에 오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버블의 끝에는 경기 민감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사라져버려요. 버블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은 경기 민감주로 가는 방법이지만 그것을 마지막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블과 함께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타서 어느 순간 이제 번 다음에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 끝까지 가지고 있거나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목표 기대 수익률 아까 제가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내 포트폴리오에 이젠 변화를 좀 줘야 될 때가 왔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어야 되고 뭐 시장이 반응하는 대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돈 벌 기회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제 미중 문제가 큰 화두가 이제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 중국의 인연 후 미국은 어떤 상황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까요? 일단 중국의 인플레이션 많이 발생하기를 바라겠죠. 이게 뭐 결국은 이게 이제 버블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 근데 중국은 올해도 내년도 뭐 8% 이상 계속 성장하게 될 거고, 이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나다는 거고, 중국 정부도 대응을 하겠지만 결국은 뭐 중국도 금리 인상하고 또 버블이 꺼질 때를 대비해서 달러도 모으고 금도 갖다 놓고 뭐 별 방법을 다 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당연해지는 못하게 될 거고요. 뭐 신흥국들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곳들이 다 이제 금리 인상 시작하고 뭐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온 다음에 이제 미국이 결정타를 날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무역으로 중국과 전쟁을 했지만 바이든은 금융으로 중국과 전쟁을 할 아주 좋은 기회를 지금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눈치채고 대응은 시작은 했지만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게 금융으로 미국이 이기는 간단한 방법은 그냥 버블을 터트려버리면 됩니다. 터트려버리면 되는데 최대한 키워서 터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여러 가지 기술 기업들 한동안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한동안 유지되는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중국에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미국도 역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버블이 붕괴되면? 그렇다면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버블 붕괴되는 걸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막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도 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미국 경제만 봅니다. 어떻게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미국은 버블 터트리는 거는 저쪽이 더 많이 상처를 입는다면 이건 아주 좋은 기회죠. 이제 그런 수단들도 많이 강구를 해놓을 겁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가 100의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미국도 30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털깎기라고 하는 그러게 요새 양털깎기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이는 거죠. 이걸 제가 일반인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릴까요? 네네. 미국은 돈 풀기로 먹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면 달러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달러를 찍어갖고 내보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 양적 완화라고도 하고 무역 적자라고도 하고 뭐 재정 확대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다 좋은 표현들이지만 실제로 보면 달러를 내보내주고 대신 물건을 받아 쓰죠.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물건이 1,0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열심히 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달러가 1,000억 달러가 생기겠죠. 이거를 외환보유고라고 그러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혹시 우리 한국은행 지하창고에 보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돈은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계좌에 딱 들어가게 되고 그냥 놔두면 돈이 휴지가 되니까 이걸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 찍고 채권 찍고 찍기만 하는 거고 하면 되고요. 그렇게 나가서 전 세계로 풀려나간 달러들이 여기 가서 아파트도 공장도 짓는 데 쓰고 뭐 물건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주식도 사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키워요. 이거를 양털이라고 비교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일시에 다 수거해 갑니다. 양털이 자랄 때까지 놔두는 거죠. 자주 깎으면 이게 양털이 짧아갖고 쓸모가 그렇죠. 없는데 아주 수북하게 쌓이기를 기다리고 그 순간 모든 자산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강달러가 됩니다. 그럼 또 다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든 뭐든. 그러면 다시 약달러로 가죠. 지금은 약달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버블이 붕괴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미국의 국부가 확 늘어나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타격은 어느 정도 오지만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기회를 잡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중국과의 경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겹쳐 있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동맹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힘을 모으고 있는 게 좀 겁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신흥국인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예, 저는
서학개미라. 서학개. 네. 지금같이 위험해지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는 저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 미국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버블이 터졌을 때 자산 정리 딱 해서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앉아서 돈을 벌게 되죠. 환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 1년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는 양적 완화 축소입니다. 그리고 10년물만 보지 마시고 2년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고 2년물이 움직이면 신호가 시작됐다라는 거. 지금도 조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입니다. 버블에서 내려와야 될 이제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한동안 버블이 터지면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강달러가 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각 자산들이 제자리를 다 찾아가게 되면 가장 빨리 회복하는 자산 투자처를 찾아서 돈을 다시 넣어야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서대로 해서 마지막에 오르게 될 자산으로 바꾸면 다시 똑같은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버블이 붕괴되고, 네. 그러니까 붕괴되는 과정도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되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자산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시점을 버블 붕괴 시작 언제 후로 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최소 1년 이상을 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보면 1년 동안 계속 올릴 겁니다. 처음엔 뭐 0.25, 그러다가 뭐 0.5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고, 과거에 보면 2007년 뭐 이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모기지 때문에 문제가 될 거를 알아차렸을 때 17번을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1%를 5.25까지 올렸으니까 뭐 매일 올리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0% 금리인데 3%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 그 정도만 돼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6억, 7억 대출로 샀다고 하면 잘못하면은 월급 받아서는 이자 절대 못 내는 상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매물을 부르고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담보 가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펀드도 환매 계속 들어오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인 건 주식은 처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처분이 안 됩니다. 매물만 계속 쌓이고 가격 하락만 있을 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그런 버블 상황이 왔을 때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그때는 모든 그 투자를 쉬고 현금을 가지고만 있어야 될지. 아주 어렵습니다. 시장이 전체가 하락하는데 뭐 내 것만 올라갈 종목을 골라야 되니까. 한번 작년을 돌아보시면 작년에는 뭘 사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는 심지어 최저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이런 유람선 띄우는 회사들, 뭐 카니발 같은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 뭐 폭락했을 때 바닥일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뭘 사도 성공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정말 어렵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게 이제 중요하죠. 뭐 팬데믹 상황이면은 백신 만들 회사들 이거 뭐 뻔한 상황이었고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유망한 산업이 뭘까? 제가 뭐 가끔 한 3가지씩 말씀을 해드리는데, 뭐 2030년 정도 되면 바이오 경제 이거 1등 뭐 이런 거고, 아까 미국이 중국 따라오면 절대 안 돼 하고 있는 뭐 이런 통신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못한 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우주 개발이죠. 지금 이게 이제 시동이 걸렸고, 이런 거를 뭐 한 20여 년씩 계속 준비해 온 기업들도 있고,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실적을 낼 준비가 거의 완료됐고 이미 실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버진 갤럭틱 이런 회사들은 우주여행 상품들 만들어서 뭐 지금 600명 이상 대기하고 있고, 뉴멕시코주에 이제 공항을 만들어 오픈한 지는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주여행들 시작하고, 뭐 스페이스X는 정말 꿈 같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이제 ARK 인베스트에서 ARK
X라는 ETF를 냅니다. 그 아크는 정말. 근데 어쨌든 이 ARKX 같은 ETF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뭐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종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아직 공부를 좀 덜 했는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도 뭐 곧 그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해야 자본을 댈 수 있죠. 저는 뭐 하리라고 보고요. 뭐 그런 회사들 너무너무 좋고, 또 바이오 쪽에 가보면 뭐 한 가지만 제가 예로 들어드리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회사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아는 회사일 겁니다. 23 and me, 23과 나. 이게 23이 우리 염색체 쌍이 23쌍이죠. 네. 이거하고 나라는 그런 회사인데 23 and me입니다. 여기는 유전체 분석하는 회사고요. 네.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침 샘플 이런 거 해서 미국으로 보내주면 이거를 딱 분석을 해서 당신은 이런 병에 유전적으로 노출돼 있어 라고 정보를 딱 보내줍니다. 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돈 조금 더 내면 되는데, 지금 뭐 한 $99니까 아주 비싸지 않네요. 네, 뭐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걸 활용한다는 거는 이 회사가 엄청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쌓아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실제로 제약회사들이 이 회사의 데이터들을 다 활용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또 누가 투자하실까봐, 이거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라고. 네, 비상장입니다. 네. 그래요? 네,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도 아니고 버진 갤럭틱은 상장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언제 상장 일정이 어떻게 돼요?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없나요? 물어봐야 되는데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참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시 이렇게 증시가 조정받고 나서 오를 때는 주도주, 이제 뭐 5G가 됐든 네. 뭐 언택트 관련주가 다시 크게 뛸 것이다. 그쪽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또 새로운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어려워진 시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깨질 확률이 높아지고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니까, 그보다는 자체 내부 에너지로 성장할 만한 회사를 찾아서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 같이 못 갔는데 ETF라고 갈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잔뜩 올랐으니까 올해 또 그렇게 오르겠지 하는 그런 기대는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황 관계없이 종목 선정만 잘해서 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거는 좀 헛된 일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전문가들 영역이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장 흐름에 동승하는 게 가장 우리 초보들, 네. 서툰 분들은 가장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버려야 할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이 좋을 때, 특히 시장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소비가 막 늘고 그러면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 버블이 커지고 있으니까 버블이 커지는 상황을 활용해서 돈을 벌으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한번 제가 내 능력으로만 돈 벌지 말고 다른 사람의 능력, 다른 회사의 능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으라는 거는 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능력대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남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간단한 논리가 있어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쌀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비싸지면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부동산이 지금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하는 투자입니다. 쌀 때 사야 되고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근데 머리끝에서 팔 수는 없어요. 특히 일반인들, 제가 아까 이럴 때는 빠져나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주 장기 투자해서 수익률이 엄청난 사람들은 그냥 가도 됩니다. 특히 ETF 같은 것도 그냥 가도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상승장에 들어간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래서 자꾸 내가 산 자산이 오를까 내릴까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가 투자한 회사 지금 주식이 비싼지 싼지를 한번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도 그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돈을 모아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이거 100만 원 투자해야 돼? 아유, 난 1000만 원 모아야 투자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100만 원 생길 때마다 계속 넣어가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리스크가 나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빠져나오라고 한 그 시점 이후로는 현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훌륭한 투자가 됩니다. 그 현금도 가장 많이 가치가 상승할 현금, 저는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바꿔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그 폭락하는 그 시점, 그게 언제인지를 좀 얘기해 주시죠. 양적 완화 축소고요.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 10년물 이거는 보는 것보다는 2년물을 잘 보시고 2년물이 0.1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오면 이제는 금리가 올라갈 다음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빠져나오면 됩니다. 네. 일단 이 버블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대한 화두를 던지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것도 방법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상승하려면 1년도 더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지금은 정상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고 버블이 터지기 전에 가장 많이 상승할 종목들로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버블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자산 시장에 들어가는 거 한 1년 정도 지난 후 시점 정도로 그때부터 보셨잖아요. 검토를 시작해야 된다는 검토를. 네. 그때도 역시 미국 시장이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중국은 인구 때문에 시장의 규모 때문에 부각되기도 하고 한국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 초대형 트리플 버블이 터진다면 아마 사람들은 중국에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다시 놀라게 될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안전한 시장을 찾아야 되고 그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놀라는 이유가 뭔가요? 중국 시장 깨지는 거 보고 놀라게 되죠. 엄청나게 깨진다. 우리 네. IMF 때 그런 식으로. 예. 근데 그렇게 많이 깨지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회사들을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 과연 얼마나 될까? 그보다는 미국에 가서 찾는 게 훨씬 확률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트리플 버블 2023년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 붕괴한다. 이 소제목에 맞는 아주 약간 이제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이런 우리 이야기 나눴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도망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셨다고 방송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나요? 이만큼 구독자분들이 모였습니다. 3만? 30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시작했고 30명이었습니다. 저희 머니클래스라는 유튜브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좀 그와 관련된 것들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시작했습니다. 네. 하여튼 또 미국 관련된 정보들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으실 때 또 나와서 또 좋은 인사이트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